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목요일 한 주간의 연예 뉴스를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강희롱의 이슈 토크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정규 2집이 내일이죠. 29일 일제히 공개됩니다. 정규 2집 발매를 하루 앞둔 시점에 팬심 열기도 흑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50여 개의 CGV 극장에서 임영웅 두 번째 정규 앨범 청음회가 열립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미 첫 회 정도는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극장마다 시간대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2집 전곡 그리고 뮤직비디오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규 2집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팬들한테는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청음회 분위기가 궁금해서 제가 영웅시대 몇몇 지역방들 분들과 소통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티켓을 단체로 구입을 했고요. 지역방 분들은 또 대절 버스를 타고 극장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방 분들이 티켓을 단체로 구입하다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다 구입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입장을 못하고 회차를 바꿔서 예를 들면 12시 타임 아니면 1시 반 타임 이런 식으로 관람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만큼 티켓 지난 21일 날이죠. 일주일 전에 티켓 예매가 있었는데 이미 다 완료가 끝났고요. 이 티켓이 서버가 폭주하거나 또 대기 인원이 생길 만큼 청음회 역시 콘서트 열기 못지않게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청음회는 전국에서 약 5만 명 규모로 국내 음원 공개에 앞서 청음 이벤트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장 특유의 웅장한 스크린과 입체적인 음향, 아무래도 음향의 효과가 크겠죠. 작년에 I'm 히어로도 영화가 I'm 히어로도 파이널 말고 뭐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 작년에 개봉했었죠. 영화 개봉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대형 스크린에서 보는 그 느낌은 또 다릅니다. 현장과. 더군다나 이 청음회에서는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테레오 극장이 완벽하게 구비된, 음향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된 곳에서 여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노래를 듣는다는 거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일 것 같습니다. 정규 2집 타이틀곡은 순간을 영원처럼입니다. 어제였죠. 27일 임영웅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되면서 정규 2집 실체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 티저 공개로 새 앨범에 대한 기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팬들은 오늘 청음회로 갈증을 풀고 또 내일이죠. 마침내 내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정규 2집을 만나게 됩니다. 임영웅은 한층 깊어진 감성과 함께 팬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골라 듣는 즐거움을 선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웅,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임영웅 가수의 존재감 정말 대단합니다. 트로트라는 전통적 장르를 토대로 출발했지만 발라드, 포크, 팝, 장르적 경계를 가볍게 넘나드는 가수죠. 이런 유연함은 그를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틀에 가둘 수 없게 합니다. 임영웅은 이미 임영웅 음악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영웅의 위상 뒤에는 영웅시대라는 거대한 팬덤이 존재하죠. 이 팬덤은 단순히 음원순위나 투표 경쟁에서 힘을 발휘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봉사, 기부, 사회적 나눔 실천으로 이어지는 영웅시대 행보는 한국 팬덤 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됩니다. 임영웅은 현재 K-POP 판도에서
보기 드문 보컬리스트 중심의 스타라고 할 수 있죠. 퍼포먼스부터 서정성 짙은 목소리와 감성으로 승부를 건다는 점에서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존재, 그리고 목소리만으로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음회, 단순한 쇼케이스를 넘어 대중가수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콘서트 열기 못지않게 뜨거운 임영웅의 위상과 존재감, 가치의 의미를 새삼 입증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박서진 이름으로 오늘 청음회가 기대 중입니다. 그리고 청음회 했나요? 이렇게 I was 13 Y was라고 읽습니까? A 화즈라고 읽습니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이죠. 오전부터 극장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아마 빠른 것은 벌써 시작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오후까지 시간대별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건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모 억울한 과거사 딛고 다음 달부터 전국 투어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배우 엄태웅이 9년 만에 영화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김건모 역시 사생활 논란 때문에 활동을 중단했었죠. 6년 만입니다. 6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건모는 그동안 여러 악재에 시달리며 활동을 멈추고 드문 부출했죠. 외부 소통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근황조차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김건모가 오랜만에 단독 콘서트로 관객들과 만난다는 소식입니다. 27일 부산을 시작으로 9월 27일이죠.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대전, 서울을 순회하는 전국 투어입니다. 92년 데뷔해서 핑계와 잘못된 만남, 스피드,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중이었는데 느닷없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급속히 이미지, 본인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순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여기 법적 대응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 가지 본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2019년 6년 전이죠.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건모가 이제 강남의 한 유흥업소 주점에서 여정원을 성폭행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당시 가세연은 김건모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직접 만나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된 법적 대응 과정에서 김건모는 검찰에서 2021년 11월에야 2년 뒤죠. 무혐의로 처분받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2년에는 법원이 김건모에게 최종적으로 성폭행 혐의가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김건모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2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누명을 벗었는데 누명은 벗었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죠. 결혼 물론 했다가 이혼했습니다만 당시 그 무렵에 장지연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결혼 발표한 날을 발표했는데 4개월을 미뤘죠. 그래서 결혼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혼 가정을 꾸렸지만 결국에는 가정이 깨졌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자체가 사실 뭐 뒤늦게 이 연예계 특급 스타들 심한 경우 더 안타깝게도 세상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중 스타들이 이런 치명적인 논란에 연루가 되면 사실이 일부가 사실이고 일부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게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일단 대중은 예를 들면 성폭행이다 그러면 그 자체로만 사실로 인지해 버립니다. 그게 그 과정에서 이게 무고였는지 누명을 썼는지를 해명하고 다시 그 억울함을 벗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중 너무나 강렬하게 뇌리에 박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김건모처럼 2년 뒤에 법원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불기소 그리고 또 무죄로 판결을 하는 이런 억울함 누명을 벗어도 이미 다 잃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김건모도 이 사건을 겪으면서 환멸을 느꼈겠죠. 그래서 잠적하다시피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사실상 은퇴하듯이 칩거에 들어갔는데 어찌 보면 가수로서 일궈온 그 과정이 너무나 업적이 이루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이 사건으로 다 묻어둘 수는 없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이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테니까 아마 이 콘서트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을 텐데 가수는 무대에 서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습니다. 김건모가 가요계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이런 침묵을 깨고 6년 만에 콘서트로 관객을 만나기로 한 것은 바로 억울한 과거사를 잊고 가수로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도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 주최 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모가 무대를 떠나 있긴 했지만 공백기에도 지난 6년간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이랬기 때문에 다시 콘서트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캐대헌 넷플릭스 미국 애니메이션이죠. K-pop 데몬 헌터스. 이번 주에 계속 캐대헌의 이슈가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캐대헌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대헌은 K-pop 아이돌 문화, 한국의 전통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소재가 한국이죠. 작품의 완성도를 호평받고 있는데요. 캐대헌이 마침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전해졌습니다. 지난 27일 넷플릭스 홈페이지 투둠에 따르면 K-pop 데몬 헌터스 캐대헌 누적 시청수는 2억 3,600만으로 집계됐습니다. 넷플릭스 플랫폼 영화 부문 역대 1위입니다. 이전까지는 2021년 11월에 공개됐던 드웨인 존슨,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 액션 스릴러 영화죠. 레드 노티스가 2억 3,090만 시청수로 정상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캐대헌이 깼다는 얘기입니다. 영화를 벗어나서 영화 외적 쇼 시리즈 부문까지 아우르면 K-pop 데몬 헌터스는 3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위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입니다. 2억 6,520만 시청수. 그리고 웬즈데이 시리즈가 2억 5,210만 시청수. 캐대헌은 3위에 현재 역대 3위이지만 지금 추세라면 아마도 조만간 웬즈데이를 깨고 또 오징어 게임까지도 제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시청자 수는 공개 후 91일간 누적 시청 기록을 토대로 집계합니다. K-pop 데몬 헌터스 내용은 줄거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K-pop 그룹인 퇴마사 헌트릭스가 역시 K-pop 보이그룹인 악령 사자보이스를 물리치는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번 주 강일홍의 이슈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